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빌론입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에 그 노후 준비에 관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또 제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 이야기를 조금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인 퇴직연금에 관한 이런 제도나 어떤 세제 이 혜택적인 면에서 사실은 직장인보다 그냥 자영업자들이 좀 이런 어떤 제도나 이런 상품들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은행에서는 이 개인형 IRP, 개인 퇴직연금이라는 요 상품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증권회사인데, 존리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연금저축펀드 연 부부 합산 얼마에는 요 세제 혜택 요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요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책으로 조금 미약하게나마 이제 접했는데, 정확하게는 이런 존리 대표님이나 미리서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정보를 듣고 저 또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쉽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지금은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나 이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요 개인형 IRP, 개인 퇴직연금 요거를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계좌에는 1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실 수가 있고, 대신에 이걸 가입하실 때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금 보장형 상품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DC냐 DB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은행에서 방문하셔서 이 상품을 가입할 때 그거를 이제 알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원금 보장형 상품보다는 이제 투자형으로 요거를 이제 가입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1000원 단위도 입금이 되고 10,000원 단위도 입금이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이제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을 하면 1년으로 봤을 때 이 총 금액의 얼마에 대한 금액은 나라에서 내가 저축과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즉 돌려준다는 말이죠, 그 금액들을. 근데 이 상품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그 세제 혜택을 받던 그 금액들을 또 이제 물어내는, 쉽게 말해 이제 토해내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무리하게 하면 안 되고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그냥 부담 없는 금액으로 그냥 잊어놓고 좀 가는 그런 어떤 장기형 상품이면서 동시에 불안한 노후 준비를 이제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저희 시대 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국민은행인데, 이것도 이제 광고 상품으로 이제 이렇게 푸시가 오는데, 푸시 알람으로 오는데, 최대 115만, 그러니까 요런 금액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아라, 요런 내용이 있고, 개인형 IRP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목적은 연간 700만원까지 입금을 추천한다고 하고, 세액공제와 노후 대비 목적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을 추천한다고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자영업자들은 또는 직장인일 수도 있고 여유가 되면 이 금액을 다 채우면 좋지만, 근데 이 금액이 무리되는 개개인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 금액인 거지, 아껴서 조금 생활에 남는 돈을 그냥 부담 없이 여기에 넣어야지, 꼭 이거를 너무 부담돼서 내가 넣다 보면 결국에 내 운전자금이 소진이 되면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상품은 요렇게까지 이제 맥시멈으로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운전 자금이 부족해서 뭐 단기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이제 상황들이 이제 맞물리는데 또는 더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면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잡고 최대한 내가 해약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개인용 IRP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종합소득 4천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 최대 115만 5천원 뭐 이런 식으로 요 금액들이 나와 있고 종합소득 4천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 최대 92만 4천원 혜택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는 IRP, DC, 개인부담금과 연금저축 합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이런 건 또 증권사고 이 개인용 IRP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꼭 국민은행이나 이런 은행뿐만 아니라 내가 이용하고 있는 그 은행에 가서 이 개인형 IRP, 이 개인 퇴직연금에 관련된 상품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제가 그 힐링 여행자 요 유튜브 선생님의 컨텐츠를 좀 즐겨 시청하는데 제가 따로 이렇게 그 관심 종목을 요 분께서 추천해 주시는 그런 거를 이렇게 폴더로 따로 만들어 놨고 또 다른 폴더에는 미국의 ETF도 있고 신흥국의 ETF나 개별 종목 그런 것들을 따로 저는 이렇게 폴더별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있고요. 그래서 괜찮은 거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이런 것들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제가 다 조금씩 들고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고요. 그냥 이거에 엄청난 항상 주식 투자는 저는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잡아가면 그거는 저는 이제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내 개인적인 일을 하면 너무 이 주가의 등락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이런 것들은 내가 운전을 하고 할 때 차 신호가 막히면 그때 잠깐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해봤자 10만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소액부터 시작해보면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그 좌수를 많이 이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누려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증권사에 있는 개별 주식이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인 퇴직연금 요 개인 퇴직연금을 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용하고 있는 그 증권사 어플인데 이런 식으로 개인연금, 연금저축, 상품매매 요거를 이제 터치를 하면 이제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택해서 1원 단위까지 자유롭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액부터 내가 절약했던 돈, 내가 조금 세이브했던 돈, 그리고 내가 저축하려고 했던 조금의 돈들을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이뤄내면 나중에 이것들이 1년이 지나면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는 아니고 이 개인 퇴직연금 요 금액과 아까 개인 IRP 이제 은행에 있는 그 개인 퇴직형 상품과 같이 합산해서 나중에 세액공제를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일단 그 은행 창구에 가서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증권사 계좌를 만들었다 하면 그 증권사에 가서 내가 개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펀드에 내가 가입하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안내를 하고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개인연금저축펀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원 단위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신흥국 투자는 전에 한국은행
천억대, 자산 천억대 부자가 베트남이나 이런 신흥국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10,000원의 가치와, 성인의 10,000원의 가치는 시간적 차 때문에, 그, 같은 돈 10,000원이라도 그 가치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똑같습니다.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우리나라의 돈 100만원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돈 100만원을 신흥국에 또 보내놓고 이걸 장기로 가져가는 것과, 분명히 신흥국도 부동산도 그렇고 그 신흥국의 주식 가치는 역사적으로 보시면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포트폴리오에 좀 나눠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신흥국 투자는 사실 이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마련된 이 펀드, 예를 들어 ETF나 아니면은 이 펀드 개인 연금저축 펀드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펀드들을 이제 눌러보면 그 안에 포트폴리오에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신흥국들의 이 펀드에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기업들을 모니터링 해보고 서칭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선진국으로 이제 접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배당형 주식, 그러니까 우량주 이런 것들은 이제 배당 성향이 자꾸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이 미국도 그렇고 이 배당주들은 가격의 등락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물가보다는 이제 올라가고 뭐 이제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도 이런 배당형 주식, 우량주, 예를 들어 삼성전자 우선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국내에 이제 있는 상품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해외 주식,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을 연 4번 주기 때문에 이 배당왕이라는 이 종목들을 잘 보시면 굉장히 그 명품 주식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S&P 500 그 ETF S&P 500 거기에도 그 이제 워런 버핏도 이제 투자하는 그 S&P 500 지수에 대한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QQQ, 많이들 알고 있는 그 QQQ 상품, 기술주의 그 ETF 그 QQQ 상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S&P 500 지수와 그리고 QQQ 그리고 이런 배당을 주로 주는 그런 배당왕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은 뭐 ETF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베트남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베트남 시장에서도 ETF가 상장된 게 있긴 하지만 ETF가 상장된 게 있지만 이 미국 시장에도 신흥국 ETF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코리아에 대한 ETF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베트남이나 그런 시장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살 때 10종목씩 사야 돼요. 그리고 점심시간도 2시간이 있고 또 시장이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신흥국은 또 투자가 조금 꺼려한다 이러면 어쨌든 신흥국에 대한 지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 신흥국 ETF를 달러로 이제 어차피 이 미국 시장으로 이제 거래를 하면 이제 달러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달러 표시제로 신흥국 ETF에 투자도 가능하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강조해드렸지만 아무리 환급, 세제 혜택이 좋아도 우리는 항상 어떤 그 직장인의 패턴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리 저축도 약간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요. 특히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모은다 한들 내 자금 사정이 조금 꼬이면 어쨌든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시 또 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든 이것들을 쪼개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아낀 돈, 내가 좀 세이브했던 돈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씩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장기로 가져간다 하면 저는 무리가 없으리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그냥 뭐
10만원도 좋고 어떤 거는 몇천원 단위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은 분들의 예를 들어 존리 대표님이나 그리고 뭐 힐링 여행자님이나 그리고 산프로TV 그리고 김작가TV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제 사촌동생한테도 이런 컨텐츠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investing.com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아마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 채널을 보는 또 젊은 층들은 이 investing.com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investing.com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면 이 푸시를 받는데요. 정말 경제 뉴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전 세계 다양한 그 이슈되는 그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무료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요거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대에는 요 부동산과 주식 모두 배워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공부는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숨 쉬듯이 이 세계 흐름을 계속 그냥 이렇게 보면서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익혀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온라인 광고나 이런 쪽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그 처음에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애기들 이제 태아보험을 많이 가입하잖아요. 태아보험. 근데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은 이 태아보험을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동시에 주식계좌를 열어주셔서 차라리 이 보험료에 해당하는 돈들을 이런 우량주, 미국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국내의 이런 우량주나 ETF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보험료를 넣는다 생각하고 이 주식에 투자해 주시는 거를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태아보험 자체가 CPC 온라인 광고 단가가 엄청 높아요. 그 말은 즉 이 태아보험을 뭐 가입하면 유모차도 주고 사은품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말은 뭐냐면 보험사 측에서 굉장히 많이 남는 그 상품이다. 근데 이거 보험을 들 바에는 물론 보험도 이제 필수적인 거는 소액으로 있어야겠지만 이 금액 주식을 사주자. 그리고 사교육비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잘 한다면 그런 돈들이 나중에 목돈이 되고 그런 것들이 로 인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집도 장만이 될 수가 있고 또는 투자도 선순환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저도 실천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